네, 안녕하세요. 오늘 대호왕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지수 추종과 배당주를 동시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일단은 지수 추종 투자의 단점은 일단 이제 과도한 하락, 이제 4년이나 15년 주기로 이제 큰 폭의 하락이 오는데 일단 특별히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수만 단편적으로 추종을 하니까요. 지수가 하락시 때는 뭐 물타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평단가 낮추기 같은 말이긴 한데 그것밖에는 이제 할 수가 없죠. 뭐 매도해서 다시 산다 뭐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으니까요. 네, 하락할 때 종이식 투자밖에 없음. 네. 그다음에 추가 소득은 이제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뭐 지수가 상승하든 하락할 때나 이제 나중에 뭐 10년이나 20년 뒤에 추가 소득은 이제 매도 후에 인출분밖에 없죠. 이제 뭐 배당이 있긴 한데 거의 뭐 없다시피 한 2% 배당이니까요. 그래서 한 주씩 한 주씩 팔아서 이거를 뭐 생계비나 뭐 차를 산다든지 요렇게밖에 할 수가 없죠. 팔아야 되니까 일단 돈이 생기려면 이에 따라서 이제 융통성이 없는 투자가 되겠죠. 약간은 일단은 또 융통성이 없는 투자 지수의 영향을 또 많이 받죠. 또 이제 내가 은퇴를 할 때가 됐는데 지수가 이제 폭락을 해요. 와, 이거 놓으면은 진짜 좀 복잡해지죠. 뭐 10년, 20년, 뭐 10년의 시간이 또 도라미 타블이 될 수도 있고 그때는 이제 또 물가가 또 오르잖아요. 물가가 오르는데 이제 또 같은 수치의 지수가 내가 만약에 2천에 투자했는데 다시 2천이 오면 이거는 이제 인출할 때 손해를 보겠죠. 물론 상승할 때 손해는 이제 상승분은 메꿔지지만 하락할 때에서 이제 빼내면 이제 총량이 점점 더 줄죠. 타격이 더 심하죠. 하락했을 때 이제 손해가 났을 때 뭐 인출을 해야 되는데 인출을 빼낼수록 더 많은 손실이 있죠. 네, 이렇게 단점이 있고요. 장점으로는 이제 지수투 장점은 이제 높은 상승률이죠. 뭐 거의 주된 이유인데 뭐 1년에 올해도 뭐 코스 뭐 S&P 500 나스닥이 거의 20% 30%씩 올랐으니까요. 물론 작년에 많이 하락하긴 했는데 높은 상승률이 주된 이유가 되겠고 평균 뭐 14% 10% 정도 되니까요. S&P 500하고 나스닥하고 이제 뭐맨 처음에 뭐 1800년 그때부터 됐고 이제 상승하는 시간이 더 많아서 이제 충분히 적립할 시간이 많다는 거죠. 이제 차트의 대부분은 상승이고 이제 하락은 이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거의 70%의 상승인데 상승도 이제 횡보할 때도 있고 이런데 어쨌든 거의 70%는 상승하고 하락은 30% 정도. 뭐 상승은 길고 하락은 짧아서 뭐 롱숏이라고도 하고 뭐 이때 뭐 시간적으로 대체할 시간이 많죠. 생각할 시간도 많고 이제 물론 그게 다 단점일 수도 있어요. 이제 생각할 시간이 많다. 이게 이거 자체가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너무 시간이 많아서 뭐 단타처럼 뭐 5% 10% 되면 잘랐다가 뭐 바로 뭐 마이너스 1, 2% 떨어지면 뭐 손절한다.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뭐 길게 뭐 10% 2, 3% 됐는데 이게 뭐 기다리다가 점점 떨어져서 이제 또 원점 오면 이제 도 거의 뭐 팔지도 못하고 후회만 남고 고점을 파악하기 힘들죠. 시간이 기니까요. 네. 이러한 단점을 배당주를 어느 정도 섞어서 저기를 할 수가 있죠. 배당주를 한 7대 3 정도로 거의 성장률 7이고 배당주 3이라든지 뭐 5대 5로 하든지 5대 5로 하든지 5대 5로 하든지 이러면은 이제 소득의 대체 배당의 재투자 가능할 수가 있겠죠. 고점에서도 이제 뭐 배당이 계속 나오니까 배당으로 이제 소득을 대체를 하든지 이거는 이제 뭐 지수가 상승을 하든 지수가 하락을 하든 큰 영향은 안 받죠. 이제 배당금은 어쨌든 계속 꾸준히 나오는 거니까. 물론 지수가 하락하면은 배당률이 줄긴 하겠지만 또 그 반면에 이제 또 지수가 고점 계속 상승할 때는 이제 배당도 계속 느니까요. 장단점이라 해야 될까? 아니면 이거 뭐 자체 뭐 숙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소득의 대체를 할 수가 있고 배당을 이제 재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하락 시에 이제 지수 추종 투자는 이제 배당도 거의 뭐 없다시피 하고 이제 그 내 돈으로만
이거를 평단을 낮추던지 해야 되는데, 배당금이 나오면 배당주에 투자해 놓으면 배당 나오는 배당으로 성장주에 이제 저점 매수를 하든지 계속 뭐 뭐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니까요. 월 배당도 있고 하니까. 분기 배당은 또 이제 분기가 이제 또 길면은 네 번밖에 안 나오니까 좀 타이밍을 재기가 힘든데, 월 배당 같은 경우에는 뭐 월 뭐 지수 같은 경우에 뭐 하락폭 걸었다 상승폭으로 갔다 이런 커브 기간이 한두 달이 존재를 하니까요. 충분히 배당 나오는 걸 활용해서 점점 그 재투자를 하기가 점점 잘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은퇴 시 이제 소액 필요시 은퇴 시 이제 금액이나 이제 필요시 성장주 매도를 안 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죠. 내가 은퇴를 했는데 뭐 성장주 연금 펀드 같은 경우에 이제 성장주로만 채워놓으면 이 성장주를 팔아야 되는데 나의 이 뭐 6기통, 8기통, 10기통, 20기통 이렇게 늘려놨는데 이제 그것들을 팔아야 되니까 키워서 팔아먹어야 되는데, 배당주를 어느 정도 해놓으면 이제 배당금만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고, 성장주는 성장주로 냅두고 이제 뭐 큰 돈이 필요할 땐 성장주 물론 팔아야겠지만, 집을 산다거나 뭐 자기의 뭐 꿈을 실현할 정도의 무슨 창업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제 그때는 이제 팔아야죠. 나의 꿈을 위해서 하는 것들은 팔아야 되지만, 배당금을 충분히 만들어 놓으면 굳이 이제 성장주를 안 팔아도 된다라고 이제. 그 다음에 앞에도 말했듯이 하락시 배당으로 이제 평단 낮추기를 이제 극대화할 수가 있죠. 이제 평단 낮추기도 극대화할 수 있지만, 이제 고점이라고 생각될 점이 오면은 이제 배당주를 투자를 하면 되니까요. 하락시에는 배당금 나오는 걸로 성장주를 투자하고, 상승시에는 이제 뭐 배당금으로 이제 배당주를 투자하는 게, 이게 이제 마지막 이유듯이 이제 성장주보다 이제 적은 하락 및 적은 상승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배당주하고 성장주하고 차트를 보면은 배당주는 이제 덜 빠지죠. 하락시에 덜 빠지고 상승시에도 덜 상승하는데, 물론 올리 배당주로만 하면은 이 상승분을 못 먹는다는 거에 대해서 큰 단점이 있죠. 물론 하락시에도 덜 빠져서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이거는 우리 같이 이제 성장주 위주로 하는 성장주가 우선시하는 사람들한테는 주가가 계속 상승 시에는 이제 성장주를 투자를 하기가 참 평단이 이제 끌어올라와지니까요. 좀 부담이 되죠. 그럴 때 이제 배당주에 투자를 하면은, 배당이 나오는 걸 배당주에 투자하면 배당주도 평단이 오르지만 물론 배당이 더 오르니까 좀 더 고소득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차트를 보면은 S&P 차트인데요. 이렇게 배당이 차트가 주가가 고점일 때는, 이때는 이제 성장주 투자하기도 뭐하고 이제 금액이 나올 소득이 생겼을 때 투자를 뭐할 때 배당주에 투자를 하면 되고요. 이렇게 지수가 이제 이평선 아래서 계속 늘리고 있으면은 이럴 때는 이제 배당주에 투자를 하는 거죠. 이때는 성장주에 투자해서 평단을 낮추는 거죠. 평단을 낮추고 다시 이제 지수가 상승해서 이제 고점일 때 같은 경우는 이제는 배당주를 사서 대비를 하는 거죠. 미래를 대비하고 다시 이제 하락장에 오고, 사이클이니까요. 주가는 뭐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고, 근데 대부분 상승합니다. 지수는 보통 뭐 물가도 인상되고 최저임금도 오르고 뭐 기타 비용이나 뭐 이런 비용이 상승을 하면서 지수는 이제 상승을 하게 되고, 이럴 때 이제 배당주가 어느 정도 30%라든지 50% 정도 자기 계좌에 있다면 더 유동적으로 좀 더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성장주가 좋다, 배당주가 좋다, 뭐 vs 이러지 말고 적절히 섞어서 투자를 하면은, 내가 만약에 나중에 좀 빈곤해진 뭐 큰 폭으로 하락이 되면 그때 이제 배당주가 있으면은 그 배당주로 성장주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생계비를 쓰면 된다는, 이런 좀 계좌가 너무 성장주만 있을 때보다는 너무 단편 획일적이지 않고 좀 유동적으로 계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예, 뭐 저의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크리스마스인데 모두 좋은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